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 경제론 계속 시작할 거고요. 부동산 경제론에서 이제 드디어 균형이라는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균형은요, 균형의 개념을 먼저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균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냐? QS와 QD가 같다라는 것이 균형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될 거고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균형이란 개념으로 QS에 대한 함수와 QD에 대한 함수를 같게 만들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저희 기초이론에서는 제가 굳이 계산 문제까지 꺼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QS가 뭐예요? 공급 곡선이죠. 공급. 그쵸? S가 supply니까요. 그래서 QD는 수요 곡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QS 값과 QD 값을 받게 될 거예요. 문제에서요. 어떤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서요. 그러면 그 QS와 QD를 같게 만들고 무슨 값과? 균형 가격인 P 값과 P 값 균형 가격과 그리고 Q 값인 균형 량 요거 두 개를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상외로 문제는 많이 쉽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요. 요 균형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균형점에 있는 Q 값은 여기에 있는 균형 거래량이 되는 거고요. 균형 가격은 뭐다? 여기에 있는 P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P 값과 Q 값을 구하는 것이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계산 문제고요. 그 경제론에서 균형이라는 계산 문제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QS와 QD를 같게 만드는 값이다 라는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S와 QD를 같게 만들어서 뭐 구하면 되는데 P 값인 균형 가격! 그쵸? 균형 가격 그리고 Q 값인 균형 량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굳이 계산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초반에서는 계산 문제 말고도 배워야 될 개념들이나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균형 같은 문제는 계산 문제의 실제 예시들을 통해서 문제를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균형에 대한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간다는 점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 곡선은 뭐다? 하향하는 수요 곡선이고 그쵸? 공급 곡선은 우 상향하는 공급 곡선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와 Q가 비례 관계에 있고요. 우하향하는 거니까 P와 Q는 무슨 비례? 반비례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반비례 하니까 뭐예요? 역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례하는 거니까 정의 관계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균형에 대한 개념 이해였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에 대한 개념 반드시 잡아가시면 됩니다. 무슨 개념이다? QS와 공급인 QS와 수요인 QD를 같게 만드는 점이다. 같게 만드는 점을 무슨 점?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P가 균형 가격이고 그때의 Q가 균형 거래량이다. 요 개념만 반드시 기초반에서 안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Q 값과 P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점을 찾는다. 그 균형점을 찾는 방법은 QS와 QD를 같게 만든다. 같게 만드는 균형점이 요 점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번외로 여러분한테 잠깐만 언급드리고 갈 점이요. 지금 보시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은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량은 지금 얼마예요? 공급량은 요만큼이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생긴다. 얼만큼? 여기 화살표만큼 초과 수요가 생긴다. 왜? 초과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은 얼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싸니까 많이 사려고 하죠. 어떤 가격에서? 요 가격에서. 그쵸? 가격이 저렴하니까 많이 사려고 해서 수요량은 많지만 싸니까 공급한다, 공급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뭐예요? 공급량이 적죠. 그러면은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벌어지는 거고요. 반면에 요 위쪽에서는 공급은 얼만큼 벌어집니까? 공급은 이만큼 공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수요는 얼만큼? 수요는 요만큼밖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죠? 가격이 비싸니까 뭐예요? 공급은 과하게 이루어지고 너무 비싸니까 산다 못 산다? 사기가 싫다. 수요는 적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급은 많지만 수요는 적기 때문에 무슨 공급? 초과 공급 현상이 생긴다. 라고까지만 균형의 개념에 대해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균형점 확인하시고요. 아래는 초과 수요가 생긴다. 왜? 가격이 싸니까. 그쵸? 그리고 균형점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은 뭐다? 초과 공급이 생긴다. 왜요? 가격이 비싸니까. 아시겠죠? 그 두 가지 내용만 체크해 주시고 균형에 대한 개념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균형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균형의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요거 한 번만 넘어와 주시죠. 제가 요거를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반에 가면 그래프로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무엇이다? 균형 가격과 균형 양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기본반 가면은 그래프 그려드릴 거예요. 반드시 그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요거를 일단 한번 맛보기로 보자고요. 어디에서? 생 기초반에서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답니다. 둘 다 뭐예요? 증가하는 경우죠. 둘 다 증가하는 경우. 둘 다 증가하는 경우에는요. 균형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왜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둘 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세요. 자, 두 개가 필요해. 근데 뭐다? 공급이 두 개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같은 폭일 경우에는 가격은 불변합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같은 폭인 경우. 맞아요? 왜? 수요 증가가 두 개, 공급 증가가 두 개가 이루어졌으니까. 맞아요? 두 개 필요한 만큼 두 개가 공급됐대요. 가격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가격이 안 변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균형량은 증가합니까? 네, 증가합니다. 왜? 몇 개 증가하는데요? 두 개 증가하게 되겠지. 이거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둘 다 증가하는 경우지만 증가의 크기에 따라서 무엇이 바뀐다? 가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렇게 유념해 두시고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수요 증가, 수요가 3개가 필요해요. 근데 공급이 2개밖에 안 늘어났어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한 개만큼 수요가 더 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요. 이게 포인트.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의 크기를 쓰시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으니까 양 자체는요.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지.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수요 공급 증가가 크고 수요 증가가 작습니다. 3개를 공급했는데 시장에서 살 사람은 몇 명? 2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지. 왜? 공급이 많으니까. 물량이 더 넘치는 거죠. 그거 하나만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요 증가 같은 경우에 뭐다?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를 통해서 인기가 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뭐보다? 공급 증가보다 인기가 더 많다는 얘기지. 인기가 많다는 말은 수요 증가가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큰 경우 공급이 많으니까 물량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물량이 더 많다. 물량이 있다. 가격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됐어요? 왜? 물건이 흔해졌잖아. 물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균형량 자체는 량 자체는 어떻게 됐어요? 다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잠깐만 보죠. 교수님, 지금 둘 다 증가가 나온 경우에는 무조건 뭐다? 증가가 합니까? 네, 증가합니다. 왜요? 원래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양은 어디를 봐도 다 증가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가의 경우에는 양은 무조건 뭐다? 증가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교수님,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둘 다 감소면 양은 무조건 감소합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예, 양은 무조건 감소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양은 무조건 감소한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둘 다 감소했어요. 균형 가격? 몰라요. 왜? 감소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왜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의 크기가 같다면 가격은 변한다? 불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잖아, 지금. 똑같잖아. 무엇과 무엇이 증가의 폭이 같을 때 감소의 폭이 같을 때 가격은 안다, 모른다, 불변한다. 불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가 두 개 필요한데 두 개가 공급됐어요. 가격이 바뀔 리가 없겠지. 두 개 안 산다는데 두 개가 감소했어요. 가격이 바뀔 리가 없겠지, 당연히.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물건이 늘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만큼 물건이 줄어들었다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감소 둘 다 감소일 경우 양은 무조건 다 감소하는데 감소의 폭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 수요 감소. 자, 3개를 안 사요. 근데 2개만 안 산대. 더 많이 안 사죠. 인기가 있다 없다. 아까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인기가 없다는 얘기지.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지. 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공급 감소죠. 공급이 3개 감소했어요. 2개가 없어요. 물량이 있다 없다. 물량이 있다 없다. 물량이 이제 없다. 그쵸? 안 사고 싶은 사람은 2명인데 안 팔고 싶은 물량이 몇 개예요? 3개라고. 그러면 한 명은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한 명 사고 싶은 만큼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봅시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개념이 2가지죠. 증가와 증가인 경우. 감소와 감소인 경우. 됐어요? 그런데 이 증가, 감소인 경우에서 오케이? 2개의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폭이 같다. 증가의 폭이 같다. 감소의 폭이 같다. 폭이 같다면 증가, 감소의 둘 다의 폭이 같다면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균형 가격이다. 균형 양이다. 균형 량이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균형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변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가, 공급 요거 나왔을 때 무엇이 안 바뀐다? 가격이 불변한다. 가격이 불변한다라는 것이 포인트. 2개 필요할 때 2개 공급되고 2개 필요하지 않을 때 2개가 공급되지 않으면 가격은 바뀌지가 않겠죠. 아시겠죠? 그거 하나 정확하게 잡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밑에 보시죠. 이제 무슨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쉬워요. 너무 쉬워. 이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뭐예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한다. 우리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수요가 늘어났어요. 공급은 감소됐어요.
여러분,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물건은 없다고요. 가격은요?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양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인지, 공급이 얼마나 안 됐는지에 따라서 균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크기에 따라 균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폭의 크기에 따라서 균형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즉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균형량의 변화를 모른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증가하면요, 그래프가 어디로 움직이냐? 우측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감소하면 그래프는 좌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몇 칸 움직이고 두 칸 움직이다 칩시다. 좌측으로 두 칸 움직이다 칩시다. 자, 균형량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일 때 두 개가 필요한데 두 개가 공급이 안 된답니다. 오케이? 양은요, 변하지 않겠죠. 왜?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뭐예요?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수요 증가했어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공급 감소보다. 맞죠? 가격은요, 당연히 오르게 되겠지. 왜? 인기도 있는데 물량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런데 수요가 많아서 해당 균형량은 무엇을 따라간다? 큰 것 따라간다. 뭐다? 양은 큰 것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증가가 여기 있는 양에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수요 증가가 크죠? 뭐보다? 공급 감소보다. 맞아요? 양은 증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중에 쉬운 풀이에서 다 보여드릴 거지만 뭐야? 큰 것 따라간다. 뭐? 균형량은.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요 증가, 인기가 있어요. 근데 공급이 감소했어요.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지. 근데 양은 어떻게 되냐? 수요 증가만큼 양은 증가하게 되겠죠. 왜요? 수요 증가가 더 크니까. 그래서 양은 뭐다? 큰 것 따라간다. 어디가 크다? 수요 증가가 크다. 그러면 양은 증가한다는 것이 균형의 이동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균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세요. 자,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큽니다. 뭐라고요? 양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니까 인기 있고 공급 감소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네요. 됐죠? 두 번째,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대요. 어디가 크다? 공급 감소가 크다. 사고 싶은 사람은 몇 명? 2명. 공급은 몇 개만큼 없어졌어요? 3개만큼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감소했어요. 양은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은 2명이 늘었는데, 맞아요? 인기는 2명만큼 있는데 물량은 있다 없다고? 물량은 더 없다고. 역시나 상승하게 되겠죠. 맞아요?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두 개가 똑같은 조건이잖아. 어쨌든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어요. 똑같죠. 인기가 있고 물량은 있다 없다? 없다.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아까 우리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양이 죄다 증가했고 감소일 때는 양이 죄다 감소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는 무엇이 다 상승해요? 가격이 다 상승하게 되겠지. 왜? 대원칙이 뭔데? 여기 대원칙이 있잖아. 왜? 인기가 있고 물량은 있다 없다? 물량은 없다라는 것이 대원칙이니까 다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고 양은요 뭐다? 큰 것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수요가 증가가 더 크니까 양은요 증가, 공급 감소가 더 크니까 양은요 감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으니까 양은요 변한다 불변한다. 왜? 크기 비교가 없으니까. 크기 비교가 있을 때는 큰 것을 증가와 감소를 따라가면 되지만 크기 비교가 같다고 나왔으니까 얘도 뭐다? 불변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른 방향까지 설명드리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다른 방향입니다. 감소하고 증가합니다. 자, 잘 보세요. 수요 감소, 인기 있다 없다? 인기 없다. 공급 증가, 물량 많아진다. 맞아요.
그러면 대원칙 인기 없고 물량이 있으니까 가격은요. 죄다 하락. 볼 필요도 없네. 됐어요? 그런데 수요가 감소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좌측으로 왔고요.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우측으로 향했습니다. 양은요.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그 모르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언제? 폭이 같을 때. 감소했어요. 인기가 없대요. 공급은 증가했대요. 근데 감소한 만큼 공급이 증가하면요. 양은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있는 무슨 양? 균형량은 안 바뀐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어디가 커요? 감소가 크죠. 양은요. 감소. 볼 필요도 없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어디가 커요? 공급 증가가 크네요. 양은요. 증가하게 됩니다. 어려운 게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인데 이게 뭐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이고 방금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대해서 배웠죠. 맞아요? 근데 이제 배웁시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뭐가 있어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맞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역시 똑같죠? 뭐가 같다면? 폭이 같다면. 맞아요? 이거 불변한 균형 가격입니다. 죄송합니다. 균형 가격이 불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변하는 것은 균형 량이 되겠네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증가 감소일 때 폭이 같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균형 가격은 불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같다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무엇이 불변? 가격이 불변인 거고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죠?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뭐예요? 폭이 같다면 이제는 뭐가 불변? 량이 불변이다. 양이 불변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무엇이 불변? 균형 가격이 불변한다라는 것이 포인트. 증가 감소일 때 균형 가격이 불변. 언제? 폭이 같을 때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오르게 되겠고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 대전제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뭐예요? 폭이 같다면 무엇이 불변? 양이 불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불변. 폭이 같다면 양이 불변. 폭이 같다면 가격이 불변.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통해서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요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밑에 지금 제가 쉬운 풀이로 하나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 쉬운 풀이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서 교수님이 이래서 요거를 그래프 없이 한번 설명을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저희 기본반에 가서는 제가 다 그림 싹 다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요거 원칙만 지키면서 문제를 보자고요. 오케이? 자, 쉬운 풀이 갔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쉬운 풀이 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니까 한번 보시죠. 쉬운 풀이 갔다가 올라오면 이게 왜 균형의 이동이 쉬운지를 깨닫게 된다니까. 자, 그럼 저와 함께 드디어 필살기 쉬운 풀이 한번 보시죠. 자, 쉬운 풀이의 별표 하나 해주세요. 쉬운 풀이의 별표.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크기 비교 후에 뭐만 하라고요? 큰 것만 체크하고 큰 것만 보세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균형량은 큰 것에 요거 체크해 놓은 거 증가 감소를 따라간다. 즉 똑같이 해주면 된다. 자, 그 말이 뭔지 위에 가서 올라가서 봅시다. 자, 잠깐 올라오세요. 자, 요거 잠깐 치우고 크기 비교 있는 것만 요거 2개. 크기 비교 있는 것만 요거 2개.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상관없어요. 같은 방향이면 오히려 더 쉬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크기 비교해 봅시다. 어디가 큰가요? 수요 증가가 크죠. 양은요? 증가. 양은요? 증가. 읽을 것도 없어요. 공급 증가, 수요 증가입니다. 어디가 크다? 공급 증가가 크다. 양은요? 증가. 체크. 됐어요? 보면은 증가니까 양은 원래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했겠네요. 볼 필요도 없지. 왜? 증가니까. 크기의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고. 됐죠? 이게 균형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제 감소 나왔으니까 눈치채셨죠? 같은 방향 감소 나왔어요. 양은요, 싹 다 감소합니다. 크기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감소 나왔으니까 어디가 크다? 수요 감소가 크다. 양은 감소.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크다. 양은 감소. 2개 같다. 뭐 감소. 뭐 감소. 그래서 뭐 감소 나오면 양은요 무조건 감소하게 되겠죠.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됐어요? 그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봅시다. 자, 같은 방향 됐고, 자, 다른 방향 한번 봅시다. 자, 다른 방향에서 이제 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 요거 2개 묶어주세요. 요거 2개 묶고, 요거 2개 묶고. 수요 증가랑 공급 감소 중에 어디가 크다? 수요 증가가 크다. 밑줄 그었죠? 수요 증가가 크대요. 양은요? 증가. 볼 필요도 없어. 균형의 이동이 이렇게 쉬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봅시다.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어디가 크다? 공급 감소가 크다. 양은요? 감소. 양은요? 감소. 볼 필요도 없지. 됐어요? 이게 포인트라니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죠. 폭이 같죠? 뭐가 불변? 양이 불변. 아까 했잖아. 우리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쵸? 폭이 같다면 무엇이 불변? 균형, 가격이 불변한다는 것이 있었고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쵸? 역시 뭐 폭이 같다면 뭐 균형, 무엇이 양이 불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무엇이 불변? 가격이 불변한다는 것이었고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무엇이 불변? 양이 불변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증가, 감소. 그쵸? 증가, 뭐 감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다른 방향은 뭐? 증가, 감소. 자르고 감소,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뀔 때 같은 방향이면 가격 불변, 다른 방향이면 양 불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방향 계속 보시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어디가 큽니까? 수요 감소가 큽니다. 오케이. 양은요? 감소. 볼 것도 없지. 양은 감소했잖아. 됐어요?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어디가 큽니까? 공급 증가가 크네요. 양은요?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지. 볼 것도 없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폭이 같답니다. 무엇이 불변? 균형? 양이 불변하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른 방향일 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대전제가 뭐예요? 인기 있고 물량 없고 가격은 다 오르게 되겠죠. 됐어요? 다른 방향일 때 수요 감소 안 산대요. 물량은요 늘어났어요. 가격은요 죄다 떨어지게 되겠지.
됐어요.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량을 먼저 파악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 균형 가격을 파악한다. 자, 균형량 한번 다시 보시죠. 요거 살려놓고 가야 돼. 자, 우리 방금 했죠? 뭐 크기 비교 후에 뭐만 체크? 큰 것만 체크. 그래서 큰 것만 보셔라 라는 거. 양은 뭐예요? 큰 것의 증가, 감소를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증가가 크면 양은 증가하고 감소가 크면 양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균형 가격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되셨나요? 균형 가격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 균형 가격이죠. 맞아요? 자, 수요 증가가 더 커요. 양은요? 증가가 크니까 뭐? 양은 증가했겠지. 수요 증가가 크다는 말은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균형량은 증가했는데 인기가 있다 없다?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네요. 수요 감소가 크대요. 인기 있다 없다? 인기가 없다.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네요. 감소가 크니까 양은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고요. 양이 큰 것 따라가는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공급 증가가 큰 경우래요. 물량이 있다 없다? 물량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물량이 늘어났다.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가격은요? 떨어지게 되겠지. 물량이 많아졌다고 시중에. 사는 사람보다 뭐가 많다? 물량이 더 많다. 물량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 증가니까 양은요? 그대로 증가하게 되겠지. 왜? 큰 것 따라가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공급 감소가 더 크대요. 자, 물량이 있다 없다? 물량이 없다. 물량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물량이 물량이 있다 없다? 없다. 물량이 없대요.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공급이 감소가 더 크대요. 가격은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지. 아시겠죠? 우리 예전에 왜 그 과자 중에 허니버터칩 이런 거 있었어요. 갑자기 SNS에서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허니버터칩이 고메 버터를 사용한 해가지고 되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사 먹고 싶었는데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막 웃돈 주고 막 올라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균형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물량이 없으니까. 그럼 양은요? 당연히 뭐가 크니까 감소가 크니까 양은 감소되었겠네요. 그래서 양은 볼 필요가 이제 없죠? 왜요? 양은 무엇을 따라간다? 큰 것 따라간다. 큰 경우 증가면 양 증가, 감소면 양 감소, 증가면 양 증가, 감소면 양 감소인데 수요 증가가 크다는 말은 인기가 있으니까 균형 가격이 올라가고 맞죠? 수요 감소가 인기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 증가가 크다는 말은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 감소가 크다는 말은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 요거 두 개 묶어주시고요. 무엇이다 이 문제가? 균형의 이동 문제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보다 훨씬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득점으로 연결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이동 문제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쉬운 풀이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요 풀이 보시고 위에 거 연습, 풀이 보시고 위에 거 연습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쉬운 풀이었고요. 자, 4번에 별표 하나 할까요? 자, 수요 공급의 크기가 같을 경우 우리 요거를 똑같은 말로 그대여 뭐가 같다면 폭이 같다며 이렇게 합니다. 폭이 같다며 증가 감소 여기 나왔잖아. 여기 있잖아. 균형의 이동. 균형 이동에서 폭이 같다면 나오잖아요. 폭이 같다면 나왔죠. 그대여
폭이 같다면 같은 방향일 때 무엇이 불변? 가격이 불변. 됐죠? 폭이 같다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뭐가 불변? 균형량이 불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증가 감소일 때는 무엇이다? 균형 가격이 불변하는 거고요. 증가 감소 증가할 때는 폭이 같다면 무엇이 불변? 균형량이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가격이 불변하는 거고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무엇이 불변? 양이 불변한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왜 쓰는지 알고 문제를 보신다면 확실히 이 문제가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 개념 잡으시고 잠깐만 오시면요. 자, 나왔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뭐예요? 크기가 같다. 크기가 같다는 말은 뭐? 폭이 같다일 때 무엇이 불변? 균형 가격이 불변의 체크. 자, 두 번째. 다른 방향 나왔죠? 증가 감소 증가니까요. 균형량이 불변. 어쩔 때 폭이 같다면 양이 불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방향과 두 번째 다른 방향일 경우에 대한 개념도 거듭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지문 한 번만 훑어보죠. 자, 요 기출지문입니다. 제가 3개 지문을 갖고 왔습니다. 잘 보세요. 기출지문을 빠르게, 편하게 분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잠깐만 지우고. 자,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큰 경우라고 나왔을 때 여기에 박스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에 박스 하나 해주세요. 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큽니까? 공급의 증가가 큽니까? 어디가 큽니까? 수요의 증가가 당연히 더 크겠죠. 이쪽 부분이 큽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 중에 뭐가 크다? 수요의 증가가 크다. 그럼 공급의 증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볼 필요가 없다. 뭐만 본다고? 큰 것만 본다고. 첫 번째 원칙 큰 거 체크. 그쵸? 대원칙 큰 거 체크였죠. 그럼 두 번째 원칙 균형. 무엇은? 양은 어떻게? 큰 것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크다? 수요 증가가 크다. 양은요, 당연히 볼 필요도 없지. 양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요, 수요 증가, 인기 있다는 소리예요? 인기 없다는 소리예요? 인기가 있다 없다? 있다. 인기가 있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지. 볼 필요도 없지. 됐어요? 두 번째, 공급의 감소죠. 공급의 감소가 뭐보다 크다?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자, 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어디가 크다는 소리예요? 왼쪽이 크다란 소리예요. 오른쪽은 볼 것도 없다. 공급의 감소란 말이 나왔습니다. 공급의 감소란 말이 나왔으니까 양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양은 감소 끝. 왜? 대원칙이잖아. 양은 큰 것 따라가라. 세 번째 대원칙 균형. 가격은 그쵸? 뭘로 나뉜다? 인기가 있고 인기가 없고 물량이 많고 물량이 없고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균형 가격 여기에 별표. 여기에 별표 주시면 되죠. 수요 증가가 큰 경우 균형 상승. 왜? 인기가 있으니까. 수요 감소 큰 경우 뭐예요? 인기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공급 증가가 크대요. 무엇이 많다? 물량이 많으니까. 공급 감소가 적대요. 물량이 있다 없다? 물량이 없으니까.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공급 세트 2개, 수요 세트 2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시 원점 돌아서 공급의 감소가 크니까 양은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고, 공급 감소란 말은 물량이 있다 없다?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볼 필요도 없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허니버터칩. 저도 그거 사 먹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가더라고. 이게 강땡 마켓 이런 데 있어요. 거기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막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언제? 공급의 감소가 큰 경우. 아시겠죠?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보다 큰 경우로 나왔어요. 네모 할게요. 수요의 감소 네모, 공급의 감소 네모. 그러면 좌우 중에 어디가 크다는 소리예요? 공급의 감소가 크다. 수요의 감소가 크다. 죄송해요. 수요의 감소가 크다. 공급의 감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의 감소가 크답니다. 양은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수요 감소했습니다. 인기 있다고 인기 없다고? 인기 있다고 인기 없다고? 인기 없다고.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되겠네요. 그게 기출지문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이 지문들은 다 맞는 지문을 제가 준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 지문 특징이 뭐냐면요. 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보다 큰 경우로 나오면 무엇만 보면 된다.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만 보면 된다. 양은 증가, 양은 감소, 양은 감소, 양은 증가, 양은 감소, 양은 감소. 인기가 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인기가 없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네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뭐다? 대원칙 요거 세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대원칙 한번 다시 보고 정리를 해보죠. 자, 대원칙으로 잠깐 오세요. 대원칙 잠깐 오세요.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자, 대원칙 오세요. 요건 잠깐 지울게요. 이제 정리되셨죠? 자, 대원칙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생기초 해보면 처음부터 탁탁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고 또 처음부터 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좀 교수님 여기 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풍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굳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게 내가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좀 어려운 파트이구나, 헷갈릴 수가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조급하게 가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10월 11일 생기초부터 들으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동차 합격, 내년 이맘때쯤에 시험 치러 가서 동차 합격의 여유와 동차 합격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니까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기초 잘 들어놓으시면 특히나 1차 과목은 특히나 그중에 학개론 과목은 생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고 에너지 넘치는 강의로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쉬운 풀이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시죠. 자, 쉬운 풀이의 별표 꼭 해주셔야 되죠? 쉬운 풀이 봅시다. 크기 비교 후 뭐만 체크한다? 큰 것만 체크하고 뭐만 본다? 큰 것만 본다. 내려와 보죠. 수요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보다 큰 경우 어디가 크다? 수요 증가가 크다. 맞죠?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보다 큰 경우 어디가 크다? 공급의 감소가 크다.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어디가 크다? 수요 감소가 크다. 맞죠? 체크했죠? 큰 것만 체크하고 뭐만 본다? 큰 것만 본다. 원칙. 두 번째, 균형량은 큰 것의 증가, 감소를 따라간다. 큰 것이 증가했습니까? 네, 증가했습니다. 양은요,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큰 것이 감소했습니다. 양은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수요가 감소가 크답니다. 양은 당연히 증가 감소를 따라가는 거니까 양도 감소하게 되겠죠.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원칙. 마지막 세 번째 원칙. 이게 제일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균형 가격은 뭐? 수요 증가가 큰 경우 인기 있다 없다. 인기가 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봅시다. 수요 증가했죠? 균형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왜요?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쟁이니까. 아시겠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수요의 감소가 크대요. 이제 사람이 별로야. 인기 있다고 없다고. 인기가 없다고.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밑에 보시죠. 수요 감소했습니다. 인기 있다고 없다고. 인기가 없다고. 슬픕니다. 인기가 없어요.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세 번째. 공급 증가가 크대요. 공급 증가가 크대요. 물량이 많다고 적다고. 물량이 뭐야? 많아졌다고.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지. 요건 지금 예시 없으니까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거 봅시다. 공급의 감소가 큰 경우.
물량이 있다고 없다고? 물량이 없다고. 물량이 없으니까는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지. 공 감소했죠? 물량이 있다고 없다고? 물량이 없다고. 그냥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지. 왜? 물량이 있다 없다?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지. 그래서 기출지문 훑어보기에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균형 가격, 균형 양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요거 반드시 쉬운 풀이를 꼭 체크해 주시고 몇 개의 별표를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슨 문제? 균형의 이동의 문제가 나온다면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나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무엇이다? 수요 공급의 크기가 같을 경우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가격이 불변하는 것이고요. 맞아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폭이 같다면 균형량이 불변합니다. 라고 구분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생기초에서 균형의 이동, 반드시 나올 문제에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경제론에서 중요한 개념의 균형의 이동에 따른 뭐예요? 균형 가격의 변화와 균형량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거의 두 개가 변한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균형의 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균형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균형의 이동 역시 원래의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로 인해서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생기초에서 반드시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기본반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뭐예요? 한 문제 벌어 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기출지문만큼 중요한 지문도 없고요. 그 기출지문에 나오는 것만큼 큰 예시들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균형의 이동 확실하게 개념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5분만 쉬셨다가 저희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